자기 자본이 정확하게 2억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3년 9개월이죠. 약 한 4년 정도 만에 26억 5천만 원을 받고 처분한 케이스입니다. 유명한 가수 가 그 사모님하고 공동 명의로 구입했던 건물입니다. 구입했을 당시에는 78억 5천에 구입을 한 거고요. 2026년도 현재 기준에 했을 때는 못해도 한 200억 정도가 가니까 대략 한 13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쪽에 이제 보시면요, 저 건물이 건물이요. 구입했을 당시가 매매 금액이 126억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2026년도 현재 시점에 지금의 가치는 300억이 넘어갑니다. 씨가 제 검정색 건물을 정확하게는 55억 5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약 4년이 안 되는 시점에 맞춰갖고 8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세 차익으로만 봤을 때 한 24억 5천만 원의 처분 수익을 보고 엑시트를 한 거거든요.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오늘은 한남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남동 이 핫플레이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2억 투자해서 약 한 3년 9개월 만에 26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처분한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도로변이 4m 도로변이거든요. 4m 도로변이라는 게 차량이 딱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너비인데, 이 4m 도로변 자체는 원래 이 상권이 이렇게 형성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한남동이라는 좀 특수성이 있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4m 도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아기자기한 이런 업종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정확하게 2억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3년 9개월이죠. 약 한 4년 정도 만에 26억 5천만 원을 받고 처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 중에 그 슈퍼모델 변정수 씨라고 있어요. 그 변정수 씨의 여동생인 변정민 씨가 구입했던 건물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선택했던 배경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인 요건이 너무도 좋은 곳이에요. 그 이유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입지거든요. 입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소위 이 한강벨트라고 합니다. 이제 한강하고 가까운 곳일수록 이 부동산의 가치는 이제 올라가는 곳인데, 저희 있는 이 건물 바로 남쪽으로 해서는 한강이 바로 있고요. 그 한강을 넘어가게 되면은 강남구 신사동으로 진입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위 CBD라고 표현하는 종로, 중구, 그리고 남산을 인접한 배산임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해서 나인원 한남이라든가 그리고 한남 더일이라든가 이 고소득층이 많이 좀 주둔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가서 보시겠지만은 대로변 쪽에서는 꼼데가르송길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플래그샵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인 요인이 상당히 좀 아름다웠던 곳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상권이 확장되려고 하면은 주변으로 해서 이제 셀럽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소위 이제 스타벅스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몰리는 곳들은요, 그만큼 젊은 MZ세대들도 많이 몰릴 수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바로 맞은편 쪽, 이 남쪽이죠. 남쪽으로 해서는 그 나인원 한남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유명한 그 BTS 지민, 그리고 RM, 그리고 그 G드래곤까지 이제 인근에도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따가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하는 그 곳에 가수 싸이 건물도 있고, 또 장동건, 고소영 씨 건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한효주 씨까지 그 건물 투어할 거거든요. 이 주변에 대한 상권이 입지적으로 너무 이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빌딩이요, 2017년도 당시에 준공됐던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준공됐었을 당시에는 그렇게 건물이 이제 보잘것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변정민 씨가 구입을 하고 아무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닥터 마틴이라고 하는 곳에 임차를 줬습니다. 닥터 마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 리뉴얼을 한 거고요. 한마디로 이 변정민 씨는 자기 자본 하나도 들이지 않고 이런 건물로 재탄생을 시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현재 상태의 외장재는요,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타공 판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뒤쪽 면에 보이는 부분들은 다 노출 콘크리트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닥터 마틴 자체에서 전체를 본인들의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닥터 마틴에서 이제 보증금이 그때 당시 한 1억 5천에 월 임대료가 한 1,200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제 저희가 대출을 90%를 받았어도 대출 이자를 상환을 하고 나서도 매월 남는 이익금이 한 600만 원 정도 이상이 남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약 한 3년 9개월 동안 안정적인 운용 수익을 발생시키다가 23억 5천만 원의 처분 수익을 보고 엑시트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고 금융권의 레버리지를 상당히 좀 잘 활용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량임차인, 소위
소위 이제 앵커 테넌트를 입주를 시켰고 그 앵커 테넌트가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비용으로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변정민 씨 입장에서는 본인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지역적인 요건이 아무래도 이제 한남동에 있다 보니까요. 주변에 고소득자들도 많고 또 MZ세대들도 많이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상당히 좀 많은 곳이어서 약 한 4년이 안 된 시점에 23억 5천을 보고 엑시스를 했던 케이스, 상당히 뭐 나이스한 거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이게 이제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이 취득의 주체를 개인으로 할 거냐 이 법인으로 할 거냐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소위 이걸 처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라는 거, 소위 이제 이걸 징벌적 과세라고 하거든요. 네, 개인 같은 경우로 이 변정민 씨가 취득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억 초과되는 부분들은 양도소득세 구간이 45%예요. 그럼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개인으로 취득을 해서 그 10억 초과되는 부분에서 본인이 부담했던 세금은 대략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법인 명의로 구입을 했다고 하면요,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냅니다. 그래서 2억 초과 200억 이하에 해당하는 20% 구간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법인으로 구입했으면은 소위 법인세라고 해서 약 5억 정도를 낼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손실됐던 비용이 한 6억 이상을 세이브를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 세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으로 구입한 게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개인이 아니라요, 법인 명의로 구입을 했으면은 양도소득세도 세이브를 했었을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족법인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 소위 자연스러운 사전 증여가 일어날 수 있는 전략도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2012년도 좀 오래됐어요. 지금 아직 처분하진 않았고요. 이게 매년 올라가는 땅값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건물인데 2012년도 당시에 유명한 가수 싸이 씨가 그 사모님하고 공동 명의로 구입했던 건물입니다. 이 바로 직전에는요, 스타벅스 커피숍이 들어가 있었고, 또 그 직전에는 과거에 좀 분쟁이 됐었던 그 카페 드로잉이라고 하는 커피숍이 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좀 이슈가 됐던 그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하고의 분쟁 때문에 뉴스에 나온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그 즈음에는 그 가수 리쌍 씨도 뉴스에 나왔던 되게 뜨거웠던 화제인데, 한마디로 상가 임차인들하고 또 건물주들하고 이제 분쟁이 굉장히 좀 심화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문제가 됐었던 게 이 싸이 씨가 2012년도에 이제 구입을 했고 2014년도 경에 이걸 신축하려고 기존에 있는 이제 임차인이 오랫동안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임차인을 이제 신축하기 위한 명목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못 나가겠다. 이거는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갖고 연예인이 임차인 쫓아낸다 라고 해갖고 문제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아마 꼬마 빌딩 투자 혹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상가 임차인과 그리고 건물주하고는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건물주한테 권리금 회수 청구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또 10년 동안 사용 수익 점유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손해를 봤다라고 했을 때 건물주한테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문제가 됐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임차인은 자기가 시설 권리, 바닥 권리, 영업 권리를 다 주고서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 이거 신축할 거니까 당신이 이제 나가세요 라고 하니까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014년도 그 다음 해인 정확히 2015년도 5월 13일 딱 그 날짜에 권리금 회수 청구 보호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임차인들은 본인들의 시설 권리, 바닥 권리, 영업 권리를 건물주한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건물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구입했을 당시에는 78억 5천에 구입을 한 거고요.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못해도 한 200억 정도가 가니까 대략 한 13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이제 지상 2층짜리의 건물이었는데 그 싸이 씨는 그 상태로 유지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지하 2층에 지상 6층 건물이거든요. 근데 최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은 30평당 한 대씩 주차장 면적이 의무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층 같은 경우를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구획되어 있는 곳 보이죠? 저기 이제 한 대, 그리고 앞에도 원래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거기에 또 2대,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또 후면부에 자주식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점이라고 할 것은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차를 갖고서 곧장 파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매장 자체가 이 노출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소위 그걸 이제 가시성이 떨어진다, 시인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1층이지만서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덜 받게 된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사건 사고가 많아서 임대가 어려울 것이다, 이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잘못 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가장 높은 층수 7층, 6층, 5층, 4층, 2층 다 차 있고요. 뭐 갤러리라든가 그리고 전시관이라든가 이미 다 찬 상태인 거고, 1층에 대한 것만 새롭게 다른 임차인을 지금 개편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공실이 발생되거나 주변이 안 좋으려고 하면요, 1층보다 위에 상부층이 가장 공실이 많습니다. 근데 상부층이 다 차 있다는 건요, 그만큼 상권이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많은 고민,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상인법, 말 거창하죠? 근데 별거 없습니다. 이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앞으로는 정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부동산은 정말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근데 오히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10년 전 혹은 5년 전의 부동산 가격하고요, 현재 시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떨어졌나요? 아니요. 최소한 2배, 3배는 올랐습니다. 저도 옥수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또 성동구에 또 신축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 해서 이 주변이 굉장히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7억 4,500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26년도 기준으로 25억 원이 갑니다. 건물은 이 일반적인 아파트랑 다르게요,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고민, 그 고민은요,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후회로 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오히려 자금이 좀 있다고 하시면요, 일반 매매로 구입한다라고 하시면은 금매인 물건들을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소위 부동산의 도매 시장이라고 하는 경매 물건들도 수시로 눈여겨보시는 게 부의 추월 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건물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저쪽에 이제 보시면요, 저 건물이 장동건 씨 건물이에요. 장동건 씨 같은 경우도 구입한 지가 오래됐죠. 싸이 씨가 구입했던 시점보다 한 3년 정도 더 빠르게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구입했을 당시가 매매 금액이 126억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2026년도 현재 시점에 지금의 가치는 300억이 넘어갑니다. 보통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직업적 특성상 이 수입원이 좀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본인의 수입원을 확 벌 때 안정적인 이렇게 자산,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습니다. 이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도 장동건 씨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걸 팔아봤자 반 이상은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안정적인 임대료 나오겠다, 가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장동건 씨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요, 1, 2층의 임차 업종입니다. 소위 이 1층, 2층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요, 스타벅스 건물이 있고 바로 옆에 정육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건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0중 8구 대부분은 스타벅스 건물을 찾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장동건 씨 건물 같은 경우는 1층, 2층이 현재 포르쉐 매장으로 입점된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건물을 찾아갈 때 보통 1층, 2층 임차업종, 야 포르쉐 매장으로 와, 이렇게 저쪽으로 모이겠죠. 한마디로 트래픽이 모일 수 있는 상징적인 업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건물들은 계속 보유만 하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6억 원에 구입했을 당시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저거 왜 사냐, 저 비싼 거를 왜 사냐 라고 그때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되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가치가 이제 300억이 돼 있는 거죠. 자, 부동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패턴 안 하십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살 때 이거 너무 비싸, 앞으로 떨어질 거야, 절대 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은요, 시간이 흘러서 되돌려 봤을 때 그때 살걸, 그때보다 2, 3배 이상 올라가니 내가 지금 못 사고 있잖아 라고 후회를 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연예인이라서 혹은 유명 인사라서 우량 임차인들이 입점한다, 반은 맞는 얘기고요.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가장 부동산에서 중요한 거는 핵심 입지적인 측면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 입지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입지가 선행이 돼야 그 다음이 우량임차인, 소위 앵커 테넌트를 유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우량임차인을 유치하려고 하면요, 일반인 분들이 좀 접촉하시기에는 뭐 포르쉐 매장이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좀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 같은 그 사람들이, 이게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시면은 용이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동건 씨 건물 같은 경우는요, 아까 보셨던 싸이 씨 건물 그리고 변정민 씨 건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 싸이 씨 건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신축의 목적으로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임차인하고 이제 분쟁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변정민 씨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2억 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처분한 케이스고, 장동건 씨 같은 경우는요, 우선 저런 투자 같은 경우는 모범적인 투자 사례예요. 대신에 총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총알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분들, 최초 구입했을 당시에도 장동건 씨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4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은행 레버리지를 상업용 빌딩은 80%에서 90% 정도까지 일으키거든요. 근데 워낙 또 재력이 있는 분이고 현금에 대한 보유량이 있다 보니까 저런 케이스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변화 없이 보유를 하실 분들한테 적합한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물건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마지막 연예인입니다. 네, 이 마지막 연예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인데요, 바로 한효주 씨입니다. 그 한효주 씨가 여기 앞에 있는 저 검정색 건물이죠. 네, 제 검정색 건물을 정확하게는 55억 5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약 4년이 안 되는 시점에 맞춰갖고 8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세 차익으로만 봤을 때 한 24억 5천만 원의 처분 수익을 보고 엑시트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한효주 씨가 이거를 매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효주 씨 집이 저기 바로 옆에 한남 더힐이에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나인원 같은 경우는 BTS 그리고 G드래곤이 살았다고 하면은, 그 한남 더힐 같은 경우는 뭐 소지섭 씨 그리고 옥주현 씨 그리고 이 한효주 씨, 그래서 한효주 씨가 본인 집 바로 앞에고, 그리고 한창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예인들의 특성상 이게 직업적 불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게 좀 많이 이제 올라간 거고, 또 여기 상권 자체는요, 아까 보셨던 그 한강진역 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한강진역 같은 경우는 MZ 세대를 대상으로 뭔가 플래그샵들,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가 많았던 상권이라고 하면은, 그 한효주 씨가 투자한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프라이빗한 상권입니다. 뒤쪽에는 한남 더힐이 있고요, 또 여기 맞은편 쪽에는 유엔빌리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빌리지 또 단지가 있고, 그리고 나가게 되면 바로 한남 오거리가 있어갖고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는 저 블랙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그냥 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현재의 매수자이자 소유자가 저렇게 블랙톤으로 바꾼 겁니다. 24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요, 3년 7개월로 나누게 되면은 1년간 약 6억 6천만 원의 연봉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별거 없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을 한번 요약해드리면요, 저도 뭐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고, 또 건물을 사고 팔고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또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 부의 추월 차선으로 좀 들어가는 방법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그 변정민 씨 같은 경우나 여기 한효주 씨 같은 경우는 매입 후에 단기간에 좀 처분한 케이스, 빠르게 회전을 했다라는 투자 케이스고요. 그리고 싸이 씨라던가 장동건 씨 같은 경우는 이 처분 수익의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본 게 아니라 수익 모델은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냥 보유의 단계의 관점으로 본 투자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성향, 나이, 여건에 따라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SBS 모닝와이드 돈의 맛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연예인 자산관리사로 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한국의 빌딩 부자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연예인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관리하는 연예인 분들은 제가 신원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시된 정보에 한해서 그런 연예인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루는 거고,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으로 저와 함께 합류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